거기에 맞게 부장님 제일 이제 매력적으로 보시는 자산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매력적인 자산은 뭐 있긴 하죠. 그럼 지금 4분기까지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순환주라고 한다면 네. 저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요. 네. 9월 말 10월 초 비중 확대 시기로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연휴 후에나 이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십시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남은 연말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달리나?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밴드는 2,500에서 3,100이었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는 하반기, 그러니까 최소한 3분기 중에는 미국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미국 경기 둔화를 상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네. 중국과 유럽이 올라와주면서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지연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2,300에서 2,900으로 좀 밴드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200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시나리오 2,500에서 3,100 가는 그림들을 폐기됐다라기보다는 좀 지연됐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2,500을 지켜낸다면 2,900까지 열릴 수 있다. 만약에 2,500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하단은 좀 낮아지겠지만 매수 타임을 늦춰서 저점에 사시면 저점 대비 10에서 15%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저점 매수 타임을 늦추자라는 말씀드린 것도 저점의 레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네. 저점 대비 올라오는 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은 4분기 중에는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유럽 경기는 기저효과만으로도 네.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1%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네. 금리는 인하 사이클 다 들어갔고 네. 미국, 유럽, 한국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달러도 약세로 가면 증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단 여기 전제는 미국이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불시나리오로 가려면 첫 번째로는 4분기 금리 인하 이후에도 미국 경기가 잘 버텨주는지 네.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상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미 9월 되면서 업데이트돼서 310포인트예요. 선행 EPS가. 그러면 9배가 네. 2,790이에요. 2,800 가까운 거예요. 10배가 3,010. 훅 올라갔네요. 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선행 EPS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시장의 추세가 부러지거나 꺾이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시보다 후행적으로 꺾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12개월 선행 EPS라는 거가 특징이 있어요. 이게 24년 이익 증가율이 90%고요. 25년 이익 증가율이 한 25% 되고요. 네. 26년 이익 증가율이 아직 집계가 다 안 됐는데 10%예요. 그러면은 이 예상대로 나오면 기울기는 좀 슬로해지겠지만 네. 25년 말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추세 반전 아니다. 추세 반전을 걱정할 때는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 좀 고민이 필요하지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 워낙 빨리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연말까지 9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2,700, 800은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을 열어두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갈 수 있는 레벨이 제 자료에 쓰기도 했는데 336이에요. 그러면은 9배 초반이 3,000입니다. 또 올라간다는 네,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그리고 10배가 3,360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시장의 추세가 반전됐다기보다는 저평가 정도가 심해져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한국의 이 흐름들이 좀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격한 흐름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 네. 또한 좀 좋은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 이게 2026년이 아직은 10%인데 네. 이제 이거 반도체도 또 여기에 따라 반도체 이익이 2026년에도 반영이 될 거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20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네. 25년 언젠가는 꺾일 거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부장님 그리고 지금 4분기의 상승 동력 뭐예요? 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방금 불 시나리오에 네. 일부 힌트가 나왔어요. 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네. 중국 경제 올라오는지 보십시오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의 경제 지표 제일 중요한 거 각각 뭘로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볼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골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랜타 연원에서 GDP 나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자. 네. 그게 1%대 중후반이면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가 너무 뜨거웠던 경기 상황이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1, 2%가 못한 게 아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2% 성장해도 잘했어 했던 그렇죠.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3%의 1년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있죠. 거죠. 네, 네. 그래서 GDP 나오가 매번 업데이트 됐는데 그걸 가지고 좀 중심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은 소매 판매 소매, 네. 소비 지표, 네. 내수 살아나는지를 보시는군요. 네. 그거를 좀 봐야 되고 투자 지표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나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14일 날 발표돼요. 그래서 투자 지표가 산업 생산 지표? 아니요. 고정자산 투자가 있어요. 고정자산 투자. 네, 그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비 그리고 투자 이 두 지표를 보시면 중국 소비 바닥 통과했다 또는 투자 사이클을 좀 바닥 통과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네. 조금 중국 경기도 이제 살아나겠구나. 아직 안 됐구나. 근데 또 재밌는 그림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장 많은 달이 네. 매년 9월, 10월이에요. 왜요? 뭐 이벤트가 있을까요? 축경절 있잖아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관군제 있고 음. 소비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9월, 10월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은 9월, 10월 데이터로 하거나는 10월, 11월엔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저는 9월, 10월 초중반까지 좀 흔들리는 걸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 계절성 말씀드렸는데 네. 9월이 최악, 11월, 12월, 10월, 11월이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흐름들을 잘 잡아가시면 연말까지는 좀 수익을 나지 않을까? 물론 저점의 흐름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저점을 잘 잡으시면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 더 있어요? 중국의 회복 말고도? 일단은 중국 회복되면 달러가 약해지겠죠. 중국 회복되면 유럽 경기가 조금 나아져요. 다 연결고리가 네,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매크로를 상승 동력으로 일단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실적 장세니까요. 그리고 매크로 장세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요즘은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실적이 좋냐 안 좋냐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성격이 조금씩 변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동안에 만약에 유동성 장세였으면 지금 빅컷 한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성격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좀 엔캐리 청산이란 불청객이 딱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긴 했지만 네. 저는 펀더멘탈 장세로 바뀌면은 뭐 반도체도 있고 한국 수출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한국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돼 9월부터 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이제 저금리. 네. 그러니까 예전 고금리를 오래 저금리까지라기보다는 고금리의 이탈, 이제 고금리에서 조금 변화하는 그림을 유동성 환경이 좀 풀리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과 맞물린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되는. 네. 근데 이미 유럽은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네, 네. 중국도 캐나다도. 금리 인하 했고 캐나다도 했고 네. 이제 미국까지 가세해주면은 유동성 환경은 훨씬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부장님 제일 이제 매력적으로 보시는 자산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매력적인 자산은 뭐
주식이긴 하죠. 주식이긴 한데 뭐 유동성이 풀리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도 좀 움직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시장도 좀 움직일 거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제외한 쪽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앞서가냐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올라오는데 미국 경기가 쉬어가면 네. 달러는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면 신흥국이나 신흥 아시아 쪽에 좀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는 뭐 신흥국 쪽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애들 네. 최근 보면은 이렇게 버렸던 애들이 튀어올라요. 작년 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안 쳐다봤던 업종이 뭔지 아세요? 작년 23년 연말에 뭐였을까요? 금융 자동차예요. 오. 네. 아, 밸류업이 1월이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시세가 올라간 나기 거죠.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가장 버렸던 업종이 뭘까요? 너무 많은데요, 부장님. 저는 뭔가 놀자주들도 많이 버렸던 것 같고. 2차 전지. 아, 2차 전지. 큰 산을 그리고 내려간. 네. 근데 최근에 최근 반등. 엄청 20-30%씩 셀사 다 올랐죠.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는 소외주. 거죠. 소외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유럽 경기가 확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네. 달러 약세의 원인이 다른 나라들이 좋아서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그림이 되면 너무 좋은데 미국 경기가 나빠서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랑 이코노미스트랑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문제야 중국이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하게 올라와 보시는군요. 주면 저희는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변수도 지금 중국 다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안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중국도 다르게 봐야 돼. 옛날처럼 중국 관련주 하면은 막 철강, 화학, 뭐 에너지 이렇게 보시는데 중국도 이제 소비 국가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돌고 돌아서 IT 반도체예요. 네. 그럼 4분기까지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 여전히 반도체, 네. IT. 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순환주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면은 그동안 소외되었고 굉장히 못했던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이런 성장주들도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견디기조차 어렵고 사실 국장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요. 역발상 그 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같이 좀 기회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힌트들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라고요. 이경민 부장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 빅더뷰도 물러갈게요.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